2022년의 끝을 맞아 국방일보와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가 국방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국방 분야에서 다양하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이슈들을 이태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자. 올해는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수십 회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는 물론 최근 무인기 도발까지 쉼없이 이어졌는데 우리 군도 빈틈없는 전투준비 태세와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한은 올해 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전술 전략무기 도발과 재래식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코로나19와 식량난, 경제난 등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부족함을 상쇄하고 내부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자행됐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한미양국은 지난 8월 실전적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시행하고 9월에는 동해상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10월 말에는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도 재개하는 등 도발에 대응했습니다. 11월에는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도 개최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대북 억지력 확립과 한미연합방위 태세 강화 등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끈끈함을 강조했습니다. 네, 첨예한 남북관계 속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안, 국방혁신 4.0 실현을 위해서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군 관계자들의 노력이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기조로 국방혁신 4.0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 기반 핵심 능력을 우리 군 전반에 도입 운용하는 등 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이 밖에도 장병 복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25년에는 병장 기준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 결합으로 약 205만 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간부 필수 기본 경비 인상 지급도 추진되게 됩니다. 네, 올해 우리 방위산업은 사상 최대 수출 성과를 달성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국내 방위산업은 수출 170억 불이라는 사상 최대 성과를 달성했는데요. 특히 폴란드와 2022년 단일 국가 최대 수주액인 124억 달러를 계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시험 비행 성공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적용한 4.5세대 전투기는 지난 7월 19일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K방산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세계 정세도 짚어주시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40%가 훼손되고 1,4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우리 군도 이번 전쟁을 교훈 삼아 이를 국방혁신 4.0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 국가들도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인도태평양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세계 전체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고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을 위해 매진할 방침입니다. 네, 이처럼 올해는 국방과 관련한 굵직한 소식들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격동의 한 해로 기억될 2022년을 발판 삼아 2023년에도 우리 군이 각자의 임무를 완수하길 바랍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